광화문 광장,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24세 김서윤은 목에 걸린 낡은 필름 카메라를 매만지며 인파 속을 걷고 있었다. 졸업작품 준비를 겸한 서울 여행, 그 첫 번째 목적지였다.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위엄있게 서 있는 광장은 살아 숨쉬는 듯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서윤은 이 모든 풍경을 렌즈에 담으며 가슴 뛰는 자유를 만끽했다. 그녀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부조리를 동시에 포착하려는 예술가의 예민함으로 반짝였다. 문득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형형색색의 종이학 수백 마리였다. 밤새 접은 것이었다. 서윤은 광장 한뼘,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 뜸한 곳에 자리를 잡고 종이학들을 조심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평화라는 글자를 형상화하려는 즉흥적인 설치 미술이었다. 악의는 없었다. 그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작은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싶었을 뿐. 그녀의 예술관과 자유로운 영혼을 담은 작은 몸짓이었다. 몇몇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다가와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작업에 열중했다. 그때였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누군가 그녀 앞에 섰다. 제복을 입은 젊은 의경이었다. 명찰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자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단단히 담은 인매와 차가운 눈빛에서부터 위압감이 느껴졌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낮고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마치 기계가 규정을 읊는 듯했다.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이게 그냥 작은 예술 작품인데요. 허가받지 않은 설치물은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철거하십시오.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융통성도 없었다. 서윤은 당황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금방 끝낼 건데. 규정은 규정입니다. 강민준은 서윤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종이학들을 경멸하듯 훑었다. 그 눈빛에 서윤은 순간 불쾌감을 느꼈다. 이건 예술이에요. 표현의 자유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과거 학생회 활동을 하며 부당함에 맞섰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강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여기는 당신의 작업실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서윤의 카메라를 가리켰다. 그리고 방금 촬영한 내용도 확인해야겠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으니. 제 카메라를요?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서윤은 카메라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자 기록이자 때로는 유일한 무기였다. 공무집행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강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아가씨 왜 저래? 의경 너무 무섭다. 사진 찍어도 되나? 하는 말들이 웅성거림 속에 섞여들었다. 그때 인파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낡았지만 정갈한 트렌치코트 차림에 그는 예리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은퇴한 언론인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강민준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서윤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기록해요, 모든 것을이라고 속삭이는 듯한 눈짓이었다. 서윤은 그 눈짓에서 묘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몰래 눌렀다. 강민준은 서윤의 저항에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서윤의 팔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서윤은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공포와 모멸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결국 강민준은 서윤의 설치물을 강제로 해체하기 시작했다. 종이약들이 그의 거친 손길에 힘없이 흩어졌다. 서윤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작은 평화의 메시지는 그렇게 무참히 짓밟혔다. 따라오시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민준은 서윤을 거의 연행하듯 이끌고 광장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서윤은 저항했지만 그의 완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의 눈물이 고였다. 박진우는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강민준은 서윤을 데리고 경복궁 방향으로 향했다.
웅장한 궁궐의 담벼락이 가까워질수록 서윤은 더욱 큰 압박감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강민주는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서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질문을 던졌다. 이름, 나이, 직업은?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에는 무슨 일로? 아까 그 설치물은 무슨 의도로 만든 겁니까? 혹시 불순한 목적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소한 규칙 위반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위협받고 모욕당할 일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저항 의지가 끊임없이 충돌했다. 박진우의 눈짓을 떠올리며 그녀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다. 이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든 기록해야 했다. 덕수궁 돌담길에 이르렀을 때 강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서윤을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의 행동 명백한 지서 문란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제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게 왜 질서문란이죠. 당신의 대응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부당해요.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민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끝까지 반항할 겁니까? 좋습니다. 그럼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그는 다시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때 뒤따라오던 박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의경, 젊은 아가씨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저 아가씨의 행동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일이었소? 강민주는 날카로운 눈으로 박진우를 돌아보았다. 어르신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공무집행 중입니다. 공무집행도 정도가 있는 법이오. 저 아가씨는 지금 공포에 질려 있잖소. 저렇게 다루는 건 과잉 대응으로 보이는데. 박진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와 단호함이 느껴졌다. 강민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굳혔다. 제 판단에 따를 겁니다. 그는 서윤을 데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아마도 근처 파출소이거나 혹은 더 외진 곳일지도 몰랐다. 서윤의 심장은 절망감으로 빠르게 뛰었다. 어느덧 그들은 국회의사당이 멀리 보이는 한강 다리 위로 접어들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다리 위는 더욱 황량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강민주는 다리 한가운데쯤에서 서윤을 멈춰 세웠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냉랭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카메라와 휴대폰을 제출하십시오. 모든 기록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는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다. 서윤은 온몸이 떨려왔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면 그녀의 저항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극한의 공포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용기가 솟아올랐다.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었다. 싫어요. 이건 내 사생활 침해고 권력 남용이에요. 당신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서윤은 있는 힘껏 소리쳤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나는 예술가라고요.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런 힘없는 시민이 아니라 진짜 불의와 폭력이에요. 그녀의 외침은 다리 위를 울렸다. 몇몇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저항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뭐라고 했나? 그는 분노에 차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손을 치켜들려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민준 의경, 지금 뭐 하는 건가?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보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경찰 간부 2명이 그들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마도 순찰 중이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듯했다. 박진우가 어느새 그들 옆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이 들려 있었다. 경찰 간부 중 한 명이 강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고 뒤로 물러서게 했다. 상황은 대충 들었네. 일단 진정하고 자네는 서에 가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강민준은 잔뜩 흥분했던 기세가 한풀 꺾인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다른 경찰 간부가 서윤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많이 놀라셨죠? 일단 저희와 함께 서로 가셔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강의경의 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서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서 서유는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진술했다. 그녀가 몰래 녹음했던 내용과 박진우의 증언, 그리고 몇몇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강민주는 결국 과잉대응 및 직권남용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들었다. 서유는 가벼운 경고 조치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서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듯했다.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작은 성취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이 한 뼘 성장했음을 느꼈다. 경찰서 앞에는 박진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서윤을 맞이했다. 고생 많았소, 젊은이. 용기가 대단하더군.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윤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진우는 과거 언론인 시절 겪었던 권력의 부조리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소. 하지만 당신 같은 젊은이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결국에는 단단한 바위도 깨뜨리는 법이지. 오늘 당신의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요. 그 경험이 당신의 예술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믿소. 박진우의 말은 서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서울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서윤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풍경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단면들, 그리고 때로는 부조리한 현실과 그에 맞서는 작은 몸짓들. 그녀의 카메라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담기 시작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서윤은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진 시리즈 작업을 시작했다. 광장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그 작품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오용되는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작품은 작은 전시회에서 예상 외의 호평을 받았고 몇몇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서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때로는 두렵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